네, 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루미르, 이 기업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의 핵심, SAR 위성 분야를 이끄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주목할 만한데 최근 주가 흐름이나 재무 상황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현실적인 재무 부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성장 잠재력과 현재 재무적 어려움,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먼저 재무 상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은 2025년 6월 10일 기준으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요. 간혹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분석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적인 평가 방법이 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방송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아시겠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고요.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루미르 재무 상황 한번 보죠. 준비한 자료를 보면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43억 원. 전년 대비해서는 17.7% 늘었어요. 오, 성장세는 있네요. 2021년 이후로 보면 연평균 42.5% 성장이라고 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제 속을 좀 들여다보면 2024년에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 각각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11억 원,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폭도 문제지만 특히 올해 1분기는 영업 손실률이 마이너스 57%가 넘었다고요? 이건 좀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역시 그 연구개발, R&D 비용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매출의 32% 수준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상당한 비중이죠. 기술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긴 한데 수익성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2024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2.46%니까 아직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부채 비율은 18.1%로 매우 낮아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는 적군요. 그건 다행인데. 근데 이제 또 주목할 점이 2024년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FCF가 마이너스 320억 원이에요. 마이너스 325.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기술 개발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현금 흐름 관리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재무적으로는 확실히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 주가 차트 쪽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작년 12월 고점이 19,18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으니 거의 60% 가까이 하락한 거네요. 네, 하락폭이 상당하죠. 기술적 지표를 보면요. 단기 지표들은 조금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스토캐스틱, 이거 %K가 17.96, %D가 12.15고요. RSI는 26.32. 둘 다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석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거나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과매도 구간 진입. 그럼 보통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보기도 하잖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또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가요? 어떤 지표들이죠? 예를 들어 중기 추세를 보여주는 MACD 오실레이터는 여전히 마이너스 97.78로 이건 뚜렷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거든요. 추세는 아직 하락이다. 네. 그리고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ADX도 19.09로 아직 강한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만든 가설적 지표인데요. 이 SI, 반전 매수매도 지표 가설 점수라는 게 있어요. ESI요? 네, ESI. 이게 종합 90.5점, 그러니까 매수 91점에 매도 10점으로 아주 높게 나왔어요. 가설상으로는 강한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90점이면 엄청 높은 건데. 근데 이게 MACD랑은 또 반대 신호라는 거네요. 그리고 가설적인 지표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디까지나 가설적인 참고 지표입니다. 수급 쪽을 봐도 최근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 매수세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료에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나요? 물론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분석 관점에서요? 네, 분석 관점으로 보면요. 자료에서는 현재 과매도 신호나 높은 이 SI 점수 같은 걸 근거로 해서요. 한 7,800원에서 8,200원 사이 이 구간을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1차적으로 접근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7,800원에서 8,200원 사이요? 네. 그리고 7,500원 선 지지를 좀 확인하고 거래량이 실리면 추가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목표 수준은 일단 1차로 9,500원, 2차로 11,000원에 제시하고 있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분석에 기반한 가정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가정일 뿐이고 무엇보다 위험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7,000원 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건 좀 초기 분석의 근거가 약해지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손절을 고려하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7,000원 이탈 시에는 좀 조심해야 한다. 네.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RSI나 스토캐스틱에서 확실한 반전 신호가 나오는지 아니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지 또는 뭐 앞으로 나올 3분기 실적 개선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그런 조건부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조건을 확인하는 접근.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비중을 좀 제한한다거나 자료에서는 1, 2, 3%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관련 ETF를 활용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등 위험 관리 방안을 꼭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루미르, 그러니까 독보적인 SAR 기술력,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 이런 강력한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강점이고 기회겠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적자, 높은 연구개발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현금 유출, 이건 좀 부담스러운 약점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걸 뭐 SWOT 분석으로 요약하면 딱 그렇게 나오죠. 강점은 기술 독점성, 정부 연계, 약점은 현금 유출, R&D 부담, 기회는 시장 성장, 신규 수요, 위협은 발사 실패 리스크나 경쟁 심화 같은 거고요. 위협 요인도 있군요. 네, 그래서 기술력 기반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단기적인 재무 불확실성이나 주가 변동성은 투자 결정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2026년 그 군지비성 상용화 시점까지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 걸 제안하는 거군요. 네, 핵심 마일스톤이 그때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한국 우주항공 분야의 기대주 루미르에 대해서 재무 상태부터 기술적 흐름까지 좀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이 뛰어난 기술력이 실제 재무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네, 결국 루미르의 진짜 가치는 그 혁신적인 SAR 기술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2026년 군지비성 상용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잘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